검사의 기소유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죠. 사실 뭘 알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를 들어 국가라고 하는 그럼 국가를 대신한다고 하는 자들, 검사든 경찰 수사관이든 판사든,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직업, 돈 벌어먹고 삽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게 그거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부 검사들 진짜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한다. 그냥 우리나라 검사가 2,300, 2,000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2,000 몇 있다고 하지만, 진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사건 하느냐고 일부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개구라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어디나 어느 직업군이나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직업군이 평균적인 거냐,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거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밤새도록 뭘 한 것 같은데도 실제로 그 사회의 그 정의 수준이나 억울함이라든가 안전 수준이 개판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의사들 지금 어쨌든 파업하고 그러는데 기사 숫자가 많고 적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뭔가 심각히 문제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안을 해서 국가가 대신하고 이런 형태 뭘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의사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유예가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 또 거꾸로 이런 거죠. 청소년들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왜냐? 야, 너 청소년이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나쁜 짓 했는데 청소년이니까 봐줄 거야. 대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기소유예를 해갖고 다음에 다시 안 했나? 했나? 사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조건이 완결됐는가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소년 범죄 엉망이고 재범, 삼범 엉망이고 개판되는데, 검사들의 기소유예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수사기록, 기소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니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무로 모릅니다. 검사들 지들도 모를 겁니다. 법무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 황당하다는 거죠. 사실 경찰 애들이 어떤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공개하지 않고 신청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소리를 해요. 사건이 많다며, 사건 넘치고 그래서 경찰들 그냥 밤새 해도 못할 듯. 그럼 정확히 우리나라에 발생한 사건이 얼마고, 이 대표적인 A란 절도 살인 강도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수사관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을 들여갖고 하는데 그 수사관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경찰이라고 하면 지금식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식으로 소위 말하는 형사형소법 정도 하고 경찰법, 경찰학 이런 거 대충 배워갖고 와서 실제로 수사 하나도 못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애들 데려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 위에 그 선배들 도제 교육으로 해도 몇 년 지나도 못하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경찰을 채용하면 안 되죠. 어떻게 채용합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공채로 몇백 명 하는 것보다 실제로 몇십 명을 능력 있는 애들, 예를 들면은 로펌에 있든 아니면 뭔가 이런 실무 역량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뭐 사무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들을 뽑아야죠. 그죠? 근데 실제로 뽑아놓고 교육을 시키려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제식하고 도제식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뭐 버깅 나고 얼마가 개판 나고. 검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검사들이 지들이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뭘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는 어떤 걸 객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한 적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의, 안전함,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그 사회가 벌어지고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전체의 양이 아니라 양과 질을 동시에 확인해 갖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경찰이든 검사든 그것에 또 수사 역량이든 관리 역량이 또 얼마 되는 걸 또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해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이것이 뭐가 부족하고 아니 뭐가 남고 어디가 좀 자원이 불균등, 지금은 깜깜이 그냥 깜깜이니까 그냥 해오된 대로 뽑고 원하는 대로 가고 뭐가 터지면 저쪽으로 가고,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개판이라고 보는데, 근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것으로서 벌어먹고 있는 자들, 손해보지 않는 애들, 오히려 이익을 보는 애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눈 딱 감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방송에서 뭐 대한민국 경찰들 뭐 수사 역량 최고 임내 떠들고 다니고 뭐 과학기술이 뭐가 없네 떠들고 다니고 꼴값을 떨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는지를 데이터는 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늘 갑갑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그렇고, 현실을 보시라.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시라.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자. 추상적인 어떤 거 말고. 이게 제일 한심하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뭐 경찰청에서 뭐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출범해 갖고 필요한 곳에 치안력을 집중한다. 놀고들 자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희근이 그 뭐 경찰 서울경찰청이든 무슨 뭐 그 서울청 기동순찰대든 뭐 부대 발대식을 하고 합동 뭐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형사들 아니면 이런 들을 거리 순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이게 뭡니까? 옛날에 제복 입은 애들 돌아다니면서 뭐 꽉 그 사회 통제해 갖고 범죄 저지르면 안 돼.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범죄가 몇 건이 벌어지고 전체 범죄가 한 130만 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범죄가 뭐야? 진짜 한국의 국민들을 지금 괴롭히는 범죄가 뭐야?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종교 사기? 그것과 최원종이나 최윤종 같이 거리에서 막 칼 휘두르는 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 비율, 중요도 따져볼 때 그럼 어디가 더, 어떤 경찰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게 맞아? 물론 당연하게도 최원종이나 최윤종 같은 애들, 그냥 조선 같은 놈들이 칼질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걔들을 맡겨서 뭘 해야 돼? 이 돌대가리들은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뭐 저희 뭐 행안부 장관이나 이 경찰청장 이런 애들은 눈에 막 칼 막 파이니까 결국 대응이 안 되니까, 야, 경찰서 경찰청 있는 너 놀고 먹는 애들 야 다 나와. 어? 경찰이 무슨 수사야, 수사긴. 예? 경찰 방망이나 이거 해갖고 쫓아다니면서 쟤들 잡으면 되지. 예? 무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전세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거를 기동순찰이나 형사순찰이나 이런 애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나쁜 새끼들아. 어? 생각을 좀 해봐라. 어? 경찰 수뇌부 놈이든 이게 지금의 정부를 담당하는 놈들이건 생각을 해봐라.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범죄가 도대체 뭐야? 이걸 위부터 한번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그 큰 피해라는 걸 순위를 매겨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봐. 지금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그거 갖다 줘도 경찰도 수사 안 합니다. 해도 허부적거려요. 그게 시민도끼잖아요. 시민도끼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을 바깥에 내서 기동수사를 이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에 전담해서 훈련을 시켜갖고 그게 뭐 한 달이 안 되면 두 달에는 석 달이 안 되면 6달이든 하여튼 뭐 연구년이든 아니면 교육년을 해갖고 못한 애들 내보내고 또 빨빨이 했는데 다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범죄, 성착취범죄 이걸 이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한심한 인간들아. 도대체 범죄를 대응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결국은 보여주기식 나와서 뭐 방망이 짓하고 그 방패 짓하고 경찰 특공대 총질 이런 거? 나가 보니까 뭐 지문 이렇게 따갖고 뭐 해서 DNA 그러니까 보니까 좋지. 뭔가 하는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범죄와 한국 사회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기꾼들 뭐 이런 예를 들면 전청조 같은 연이야 놈이야 하여튼 뭐 그런 애들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관의 전문적인 역량, 전문화된 어떤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수사 역량이라든가 문제 파악 같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저따위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검찰이 다 해요. 놀고 자빠져 있네. 검찰이 그런 거 합니까? 네? 검찰이 그렇게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이나 성착취 이런 거 법도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걔네들이 하지도 않습니다. 웃긴 거는 주가 조작 범죄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남부지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봤자 뭐 100개. 그러면은 도대체 그 많은 경찰 애들 뭐 하라며? 검찰 수사관 8,000명이고 검사가 2,000 몇 명, 거의 10,000명 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근데 기소한다고 쳐. 근데 검찰 수사관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계속 범죄분석센터, 폭력범죄분석센터, 사기범죄분석센터부터 시작해서 왜 범죄를 분석해야 되고 왜 범죄를 파악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범죄 대응을 하는 건 그것 때문이라는 건데 이거 지금 또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 뭐 저 기동수찰대나 뭐 저 형사기동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는 소리가 이런 거죠. 제가 좀 엊그제 한 것처럼. 뭐 범죄 통계, 범죄 위험도, 지오 플러스 프리캐스, 지오 플러스 이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치안 수요에 맞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로 활용할 계획이더라고. 경찰청의 수뇌부 놈들, 서울청장 하여튼 또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 생각해보세요. 그 범죄 통계라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가 내용이 어떤 범죄가 어떻게 있고, 그걸 바탕으로 기동수찰대 형사기동을 하는. 그 범죄는 형사기동대나 기동수찰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라거나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 정확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맞는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도 모르는데, 그 경찰의 그 수사한 데이터라든 하여튼 신고되고 했는 게 이게 다 틀렸을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바보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치안 데이터라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돌대가리 생각하는 치안 데이터라는 건, 저기가 절도라든가 거리에서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생기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 기동수찰 수요에서 싹 잡아들이면 깨끗해질 거야. 그렇죠? 그런 범죄도 있다니까.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범죄가 한국의 전체의 경찰이 담당해야 되는 것 중에 몇 %가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나 한심한 인간들. 전체의 어떤 경찰 조직을 싹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얘들한테 국민 안전은 정확히 말하면 윗놈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기죠. 이게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럼 예전에 형사기동대, 기동수찰대를 왜 소위 전문화된 사건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분야별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분야별 어떤 전문으로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노력이 다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바꾸려고 하면 또 한 10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근데 보니까 프로파일러들 처음에 2000년대 중반에 해갖고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다 붕괴돼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이거 한심하죠. 이거 다시 또 하려면 또 개고생할 겁니다. 검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2024년 2월에 이 꼬락선인데, 말은 좋아요. 범죄 예방 현장 대응 특화라고 하는 건데, 참 말이나 못하면 진짜 한심하진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 수사사업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려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어떤 이 편견이라든가 어떤 이해득 실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소위 검사놈들이 지들 공치사, 두들겨 잡고 특수배들 두들겨 잡고 공치사 해갖고 그래야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최고의 뭘 한 거야 라고 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 어떤 로 데이터는 없는 거야.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이런 것들이 돼야지 결국은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뭘 못할지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반복하면
여러분 또 저 새끼 또 흥분했다고 할 테니까. 작년에 교회 성폭력 가해자의 68%, 거의 70%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라, 뭐 전도사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2024년 상담 통계를 했는데, 전체의 40사건 중에 피해자가 69명. 목사, 전도사가, 그리고 부목회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죠? 생각해보시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성폭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힘없는 신도들이 하겠습니까? 해봤자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다 힘이 있거나, 그런 어떤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애들이 하겠죠. 범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고, 범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득권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관련자들이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고, 감정평가사 마찬가지고, 이게 다 시스테믹한 얘기예요. 하나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아시아투데이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경찰 관련돼 갖고 좀 우호적으로 써주는, 물론 다 그렇지만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저께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작년 건당 63일 평균, 그 전년에 비해서 4.7이 낮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빨리 수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장한 애들은 경찰청 국수본입니다. 국수본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애들이 그 원인을 얘기하겠죠. 지들 편한 대로 얘기하겠죠. 뭐냐? 현장 경찰, 수사 경찰을 재배치하고,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해 갖고, 역시 이렇게 뭐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맞아? 그러니까,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들이 그냥 이렇게 지들 자랑하려고 이렇게 떠들어댔으면은,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고 강도 높은 개편 작업, 개혁 작업을 했고, 뭐 수사 평준화를 위해서 수사지휘부의 일선 수사부 팀장을 이렇게 뭐 바꿔갖고 팀장 중심으로 해갖고 뭐 실제로 수사를 강화해갖고 팀 특진 전국 수사팀을 선발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현장 수사 경찰의 활성화 뭐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래서 했다. 이 기사가 한 20줄이 안 되는데요. 이 중에 거의 17줄이 경찰 발표문입니다. 그거 법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줄도 안 되는 기자의 어떤 의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자라는 같지도 않은 새끼들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생각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지만 도대체 이런 걸 기사라고 쓰는 놈은 도대체 뭘까? 아니 그냥 차라리 경찰 기관지라고 해라. 경찰 보도문이라고 해라. 아니 모르면 솔직히 그래.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이 줄었다라고 그래. 모르면은 아니 자기가 그래도 아는 경찰학과 교수라든가 경찰을 한번 몰라도 그냥 대충 TV 보면 언저리에도 자기 얼굴 삐질삐질 하고 다니는 놈도 있잖아. 그게 개소리든 새소리. 전화해갖고 물어봐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정성도 없어. 그냥 경찰이 하는 얘기니까 다 옳고 검찰이 하니까 다 옳고 그냥 다 옳고 그래요. 수준이 참 처참하죠. 제가 이제
MBC의 MBC TV에 그런 거를 보는 기자 중에 조재영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몇 년 됐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건 관련된 기사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근데 그 기자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힘든 건지 농땡이가 난 건지 아니면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글을 쓰다 보면, 기사를 쓰다 보면 이제 그랬죠. 검찰의 비판을 하게 되면 항상 쓰다 보면 이제 기사거리가 좀 약해져요. 왜냐하면 걔네들 주지 않거든.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어차피 기사를 다른 기자들, 이 쓰레기 같은 기자들을 한 5건 낼 때 2건 정도 못 내니까. 왜냐하면 뭐 주지도 않고 늦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가요. 소위 이제 셀럽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변이라든가 좀 그래도 뭐 좀.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큼 또 따라서 해요. 근데 보면은 사실 대단히 미흡해. 그러니까 왜냐?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전문화 시켜갖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데입니다. 그만큼 사건 기자라든가 이 범죄라든가 사건 관련된 사회부는 그냥 대충 사건만 이렇게 남들 보도자료 쓰는 정도가 굉장히 깊어야 된다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경제나 그럼 정치부는 안 깊어야 돼? 정치부 뭐 깊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기자들 다 그 새끼들 다 그거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갈 놈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제 뭐 뻔하잖아요. 네? 재벌 애들 대관에서 그거 다 써주고. 네? 제대로 하는 애들이 뭐 있습니까? 그나마 문화부는 고상하기라도 하지. 체육부는 뭐 사실 체육부도 이런 거 터지면 또 그렇지만 대충 뭐 중계 잘 따라다니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조지영 기자 같은 MBC 조지영 기자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나름 생각이 있어. 저도 처음에는 많이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없는 거죠. 연락이 끊기고 이러면 제가 그럼 당연히 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쭉 보거나 그 리포트 쭉 보면은 나름 한 느낌이 나. 근데 이게 끊기는구나. 저는 한 2년 봅니다. 한 1년, 2년 뒤에 이제 거기를 떠날 겁니다. 왜냐면 그 의식의 맥락이 딱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이라든가 어떤 수사 사법 시스템을 깊이 있게 파갖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놈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실 힘들죠. 조지영 기자 같은 사람도. 근데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 보도문을 그대로 쓰는 기사는 제발 기사라고 하지 말자. 참 그런 걸 기사라고 하면 쪽팔리지도 않나? 쪽팔리지도 않나 진짜? 딥페이크에 조인성이 나와서 어디 투자하라고 막 그래. 다 딥페이크입니다. 조인성의 얼굴만 딱 띄어다가 붙인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유명인들이 나와서 그거 뭐 투자하고라라고 신뢰해 주는데 사실 그건 대부분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정교해 갖고 사실은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코인 주식 리딩방 어디 투자 기획 부동산 뭐 다 사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이고